7월 7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6% 하락한 2526.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7% 하락한 867.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다산네트웍스,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한창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광고 섹터입니다. 트위터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 메타의 신규 서비스 스레드의 가입자가 출시 5일 만에 벌써 3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트위터와 매우 흡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빌 게이츠와 오프라 윈프리 등의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 스레드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인 린다 야카리노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는 대체될 수 없다고 남기며 견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스레드의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국내 광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광고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이번 재건 섹터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두 번째 나토 방문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에는 LG와 하나 등 89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하여 세일즈 외교를 통한 실익 챙기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여하여 재건 관련한 전략 수집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조사 업체인 모터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는 55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 공급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리튬 확보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칠레 SQM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 동안 SQM으로부터 10만 톤 규모의 리튬을 공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튬 10만 톤은 전기차 20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벌여오던 테슬라와 중국 자동차 업체 15개사가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테마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희귀광물 섹터입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금속 물질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또다시 반격하듯 어제는 자국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으며 중국은 다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에 주식시장도 덩달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을 수 있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희귀광물 관련주들은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비투엔은 리딩투자증권에서 비투엔의 AI 돌봄 서비스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 진단 속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진플라임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우진플라임은 이틀 전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절대적인 저평가 분석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다만 밸류파인더 측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고객사 수주가 지연됐다는 이유를 들어 우진플라임의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감성코퍼레이션은 KB증권에서 감성코퍼레이션의 해외 진출과 모델 교체 등의 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전망하면서 상승했는데요.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시노펙스는 미국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라 함물에 오염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시노펙스의 정수 필터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정수기로 등록을 완료하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음으로 큐로는 KIB 플러그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수소 사업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소식의 강세였고요. 이어서 랩지노믹스는 2년 연속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라이징스타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이징스타란 유망 코스닥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총 41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랩지노믹스는 그중 한 종목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TFE가 상승했는데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속 반도체 테마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오전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던 TFE는 급등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NS는 영어 교육 전문 기업으로 최근 정부가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 관련주로 부각된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한창은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8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9월 18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12일입니다. 한창은 감자가 완료되면 발행 주식수가 9,300만 주에서 1,860만 주로 변경되며 자본금은 465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